만삭의 임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세기의 살인마 찰스 맨슨. 무려 48명의 여성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미국 최대 연쇄 살인마 게리 리지웨이. 자신의 끔찍한 살인 행각을 책으로 남기기까지 한 희대의 악마 잭 운터베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광기 어린 범죄자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인데, I am here today because I would like to make a confession. I am one of those people that you would call a psychopath. 뜻밖에도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19세기)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에 의해 최초로 정의된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부족, 자기중심적인 성격, 끊임없는 자극 추구,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한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중범죄자의 50% 이상, 연쇄 살인범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찰스 맨슨, 잭 운터베거 등과 같은 희대의 범죄자들과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 대부분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9년 이와 관련된 한 동영상이 200만에 가까운 클릭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다. One of those people that you would call a psychopath. 영상 속 남자는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털어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뇌신경학을 연구하는 제임스 펠런으로 35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해온 평범한 교수였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3년 전 2006년. So psychopaths have brains that are different from ordinary people.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라는 학술지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문이 실린다. 그것은 미국 뉴멕시코 대학의 신경과학자 켄트 키엘 교수의 논문으로,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뇌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의 뇌는 자제력과 공감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회백질에 구조적인 이상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다른 이의 감정을 공유하는 데 미숙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If this is true, then we can tell whether or not someone is a psychopath just by taking a brain scan. Fascinating. 이를 본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패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신경학적 배경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Professor, here are the scans you asked for. 그는 그 연구 자료로서 사이코패스의 뇌를 fMRI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대조군으로 쓰일 일반인의 뇌 사진을 비교 분석하게 되는데 Wait a minute. This scan belongs to a brain of a normal person, but it looks more like a psychopath's brain. 그러던 중 뜻밖에도 일반인의 뇌 사진 중에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이코패스의 뇌를 발견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No way. This is my brain scan?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제임스 펠런 자신이었다. I can't believe this. I'm a psychopath.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명망 있는 대학 교수로 살아오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그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Psychopathy is genetic, right? So my family is psychopathic.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 알아보는 제임스 펠런.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가까운 친족 가운데 끔찍한 살인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892년) 부동산 개발업자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앤드류 보든과 그의 아내 애비 보든이 살해당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얼마 후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되는데 Lizzie Borden, you're under arrest for murder. 용의자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딸인 리지 보든으로 그녀는 제임스 펠런 아버지의 사촌뻘 친척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앞선 1843년에는 해나 코넬이라는 여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You're under arrest for murder. 사건의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남편인 엘빈 코넬이었고 그는 제임스 펠런의 먼 친척 할아버지였다. 이렇듯 그의 조상 중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이들이 무려 7명에 달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강연을 통해 밝힌 것이었는데 I'm sorry, sir, but you haven't committed a crime or killed someone, right? I'm not sure if you can call yourself a psychopath. Not all psychopaths are criminals, actually. You may find this hard to believe, but some psychopaths are in fact great leaders. 그는 더욱 놀라운 주장을 내놓는다. 사이코패스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 중 하나인 강한 지배욕이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발현되어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점을 들었는데 심지어 빌 클린턴, 간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유명인들에게도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주 본드대의 범죄 심리학자 나단 브룩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1000여 명에 달하는 미국의 CEO들을 분석한 결과 무려 21%에게서 사이코패스 특성이 나타난다고 밝혔고 영국 옥스퍼드대 실험 심리학자 케빈 더튼 박사는
성격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스티브 잡스와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들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발견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Genetics alone doesn't make a psychopath. It also takes your environment and your upbringing. 이에 대해 제임스 펠러는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구조와 같은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양육 방법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며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잔인한 범죄자가 될 수도 세계를 이끌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가 정해진다는 유전서를 부인하기도 하는데, 이렇듯 사이코패스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뇌신경학자 제임스 펠런.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는데 이 책 역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고 한다.